한국산 자주포를 쓴다니 완전 미친 짓이야. 듣보잡 K9을 뭘 믿고 이게 제대로 된 탱크냐고. 검증도 안 된 싸구려 무기를 우리 병사한테 왜 들이대는 거야. 긴급 속보입니다. 덴마크는 한국의 자랑 K9 자주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공개 입찰조차 없이 은밀히 이뤄진 프랑스 챙기기 계약, 도로 속도 운운하며 숨겨진 예산 이익 다툼,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에 떠넘겨진 보유분. 이 모든 사건이 뒤엉켜 K9 도입은커녕 시동 한 번 못 걸어본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첨단 한국 기술이 조용히 덴마크 군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도로 속도가 핵심이라며 K9 자주포를 외면하던 덴마크가 그 무기를 직접 눈앞에서 목도했었죠.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한국의 열정과 투명성을 싣고 세계 최강 무기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자랑스러운 국산 무기였어요. 이제 덴마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진실과 성능 앞에 굴복한 그들의 선택, 그 속사정을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활동하는 국방부 출입기자 소피 프레올름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떨며 깨어났었어요. 작은 코펜하겐 아파트의 얇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제 숨결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었죠. 저는 가장 두꺼운 코트를 허겁지겁 집어입고 언제나 쓰는 노트북을 대신하는 작은 수첩을 꼭 쥐고 문을 박차고 나왔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골목길을 따라 부츠가 차갑게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달려갔었어요.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죠. 왜 덴마크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하지 않는 걸까? 진실을 숨기려는 걸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질문을 연습했었어요.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쯤 이미 작은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고 플래시 라이트가 반딧불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커피 냄새와 젖은 재킷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간지렸었어요. 저는 앞쪽 자리를 겨우 잡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첩을 펼쳐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었었죠. 진실이 중요하다. 왜 진실을 숨기려 하는가? 반들반들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무대 앞에는 이름표와 마이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붉은 커튼이 덴마크 국장을 배경처럼 두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어두워지자 주변이 숙연해졌었어요. 루카스 올슨 장관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지만 그의 얼굴 뒤에는 뭔가 숨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죠. 정부 대변인 에릭 벨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 있었어요. 장관님이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고 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저희는 오로라 자주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는 웅성거림이 일었었어요. 저는 속으로 오로라라고? K9은 어디 간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죠. 덴마크 정부가 프랑스 오로라를 선택함. 이유는? 찬물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로라라니 K9 자주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K9은 전 세계 테스트에서 이미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었죠. 강력하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똑똑한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었어요. 장관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로라는 더 가볍고 도로 위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로 속도가 핵심이죠. 그 한마디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었죠. 손을 들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강력하고 신뢰성이 증명되었는데 왜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요? K9의 성능에 대해 진실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릭 벨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차분하지만 크게 말했었어요. 도로 속도가 핵심입니다. 도로 속도가 핵심입니다. 다른 설명은 전혀 없었죠. 저는 굳은 이를 부딪히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은 이 한마디로 묻히고 말 것인가요? 수첩의 중요한 문장과 단어를 정리했었어요. 핵심 반복 문장 도로 속도가 핵심입니다. 핵심 반복 단어 진실, 투명성, K9 한국 속도. 중요한 키워드 자주포, 기자회견, 기자 결정. 세 페이지를 넘기고 기사를 위한 리드를 적었습니다. 덴마크의 결정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왜 한국의 K9 자주포를 외면하는가? 큰 결정에는 진실과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충격 때문인지 이가 떨렸습니다. 제 안에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었죠. 겉으로 들은 답변, 도로 속도라는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정치적 거래, 숨겨진 동기, 다른 이익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의 실체를 밝혀야 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마지막 플래시가 터지고 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고 제 숨결은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었죠. 수첩을 코트 안주머니에 꼭 넣고 어디든 진실이 이끄는 대로 달려갈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자로서 저에게는 진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제가 결코 멈추지 않을 이유였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코펜하겐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었어요. 교량 위를 지날 때 엔진이 윙윙거리며 잔잔한 물결 위를 가로질렀었죠.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고 빗방울이 앞유리에 안개처럼 맺히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뛰었었어요. 덴마크 육군 훈련장에 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우리 포병들이 어떻게 된 건지 진짜 이야기를 알아내고 싶었었습니다. 높고 단단한 철망 울타리가 넓디넓은 훈련장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진흙투성이 타이어 자국이 축축한 풀밭에 검은 강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경비 초소 옆에 주차하자 군인이 손짓으로 통과를 허락해 주었었죠. 부츠가 부드러운 땅에 파묻히며 발걸음이 묵직하게 느껴졌고 비에 젖어 반짝이는 수첩 위로 빗방울이 톡톡 맺히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쇠렌센 대령께서 훈련장 가장자리에 서 계셨었어요. 바람에 코트가 휘날리고 있었죠. 그는 어깨가 넓고 머리가 희끗희끗 석인 분이셨는데 눈빛은 친절하지만 피곤해 보였었습니다. 저는 속에 인사를 드렸었어요. 목소리가 탁 트인 공간에 울려 퍼졌죠. 쇠렌센 대령님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훈련장 한가운데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수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평지밖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자주포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훈련장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었죠.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대령님께서 한숨을 내쉬시며 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었죠. 병사들이 이곳에서 한 발도 발사해보기 전에요. 그 말은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연습할 포병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으로 걸어 나왔을 신병들의 모습을 상상했었죠. 손에는 소총을 들었지만 뒤에서 포성이 울리지 않는 훈련장이라니. 어떻게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대령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훈련할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받아 적었었어요. 훈련 불가. 준비 불가. 신뢰 불가. 연필심이 페이지 위를 살포시 달렸습니다. 속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머릿속을 맴도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훈련할 수 없다, 준비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대령님께서 작은 콘크리트 벙커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녹슨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포탄이 꽂혀 있어야 할 선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틈새로 속삭이듯 불어들었죠. 저는 빈거리에 손가락을 대보았었어요. 탄환이 무겁게 매달려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텅 빈 채로 고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됐나요? 제가 물었었습니다. 지난달부터입니다. 대령님 목소리가 낮았었죠. 오르라 자주포를 너무 급히 발송해버렸습니다. 훈련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후회가 맺힌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소피. 진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걸 비밀로 묻어두었어요.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찬비가 볼을 스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대령님,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병사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덴마크에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대령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신 뒤 다시 훈련장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코트를 흔들었었죠. 도울게요, 소피.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수첩을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이 드러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 맥박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죠. 수첩을 덮고 훈련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고요만이 사방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의문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포를 보냈을까요?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속도가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차로 돌아가는 길, 분노와 사명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뒤로 보이는 훈련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제 수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불가, 준비 불가, 신뢰 불가. 저는 입속으로 다짐하듯 반복했었죠. 진실을 밝히겠다. 투명성을 요구하겠다. 병사들이 연습할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다면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 올라타자 손에 수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코펜하겐을 떠났었죠. 작은 창문 사이로 덴마크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고 회색 구름이 우리 아래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었죠. 저는 직접 한국에서 유명한 K9 자주포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초봄인데도 따뜻하고 부드러웠었어요.
터미널 안에는 밝게 빛나는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고 밖으로 나오니 벚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해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었죠. 한국에 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검은색 SUV가 저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가이드 윤진 씨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반겨주셨었어요. 단정한 파란색 점퍼에 회사 로고가 있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피님, 윤진 씨께서 또박또박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높은 빌딩들이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모든 것을 적어보려 애썼지만 글씨가 흔들렸었어요.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가득 차 있었죠. K9은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빠르게 발사할 수 있나? 얼마나 정확한가?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땅이 팬케이크처럼 넓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늘 푸른 나무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그 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그 가운데 K9의 썬더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거대했어요. 길고 튼튼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궤도는 마치 갑옷을 두른 신발처럼 두툼했었습니다. 녹색 위장 페인트가 햇빛을 받아 전투를 준비한 모습처럼 보였죠. 윤진 씨께서 저를 이끌어 가까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K9의 썬더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었죠.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윤진 씨께서 올라타서 키를 돌리자 자주포 엔진이 우르릉대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바닥이 울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졌었어요. 가슴이 북처럼 울렸죠. 곧 윤진 씨께서 팀에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포탄을 포구에 장전하고 포신이 발사 자세로 돌아갔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쾅! 눈부신 성광과 우레 같은 굉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연기가 자주포 주위를 감싸더니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고 귀가 멍멍했었죠. 수첩이 손에서 날아갈 뻔했었습니다. 저는 얼른 적었어요. 놀랐었어요. 다시 고개를 들어 K9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신은 몇 초 만에 스스로 재장전되었고 또 다른 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한 진동과 함께 발사 쾅! 10초 뒤 또 한 발, 또 10초 뒤 또 한 발이 이어졌죠. 매번 땅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었어요. 윤진 씨께서 차체 옆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죠. 50km 사거리, 92%의 명중률. 저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속삭였었죠. 다시 크게 적었습니다. 놀랐었어요. 시험이 끝난 뒤 저는 자주포 주위를 걸으며 차가운 금속 옆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발사 직후의 여운이 몸에 남아 있었죠. 이게 진짜 힘이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었어요. 이게 진실이다. 윤진 씨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한국은 진실과 투명성을 상징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었죠. 수첩에 그날의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K9는 입증되었어요. K9는 신뢰받고 있어요. 한국은 똑똑해요. 해가 기울어 하늘이 오렌지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까지 저는 K9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었어요. 더 이상 한국의 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힘과 정확성, 투명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상쾌한 노르웨이 공기가 코끝을 스쳤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저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었었죠. 눈이 살짝 쌓인 소나무들이 어두운 초록빛까지 위에 하얀 가루를 얹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는 넓은 훈련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길게 늘어선 표적줄과 진흙 바닥을 가른 거대한 바퀴 자국이 선명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토 훈련장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저는 덴마크 국회의원 몇 분, 특히 닐스 에릭센 의원님과 함께 왔었습니다. 귀보호대를 착용하고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으니 마치 길거리 교통콘처럼 보였었어요. 발사 선로까지 이어진 길을 따라가자 자주포들이 가지런히 주차된 모습이 보였죠. 덴마크 자주포는 없고 폴란드산 K9, 노르웨이산 K9, 핀란드산 K9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눈에 닿는 곳마다 유명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하늘을 향해 포신을 겨누고 있었어요. 가슴이 더 쿵쾅거렸습니다. 다시 생각했었죠. 왜 덴마크만 빼고 모두가 K9을 가졌을까? 이 질문이 불덩이처럼 마음속에 타올랐었어요. 옆에 서 있던 닐스 의원님이 몸을 숙여 속삭이셨습니다. 진실을 놓쳤습니다. 투명성을 놓쳤습니다.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변하고 있었죠. 우리는 바닥에 하얗게 그려진 선 앞에서 멈춰 섰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군인들과 기술자들이 자주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승무원들이 차량 위로 올라가 해치를 닫고 계기를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궤도가 거대한 금속판 아래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신호 깃발이 흔들렸었어요.
우렁찬 폭발음이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폴란드산 K9에서 한 발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부드러운 기둥처럼 올라가고 땅이 발 아래에서 흔들렸었죠. 귀가 멍멍하고 공기 중에 먼지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첩에 받아 적었었어요. K9이 중요하다. 곧이어 또 다른 폴란드 K9이 발사했었고 이어 노르웨이산 K9도 쾅. 자주포들이 빠른 속도로 놀라운 정확도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따라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며 표적이 작은 흙먼지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단 몇 분 만에 10발이 연속으로 날아갔습니다. 훈련장 바닥이 작은 운석이 떨어진 자리처럼 변해 있었어요. 저는 감탄이 밀려왔습니다. K9 자주포는 정말 강력했었고 승무원들은 포탄을 장전하고 조준하고 발사하는 동작을 주저없이 해냈었죠. 기계는 진흙과 자갈을 가르며 전진해 새로운 사격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금속 궤도가 돌 위를 가르는 소리가 귀에 선명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저는 발견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자주포들은 당국이 아닌 것 같던 바로 그 장점 강력함, 정확함, 유연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닐스 의원님을 보니 눈이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고백하셨죠. 우리는 진실을 놓쳤습니다. 사격이 멈추자 연기가 유령 같은 커튼처럼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무거운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회색 훈련장을 밝히고 있었어요. 우리는 K9 자주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금 옆면을 손끝으로 흘려보았는데 견고한 제작을 말해주는 홍가 요철이 느껴졌었죠. 그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저물자 닐스 의원님과 저는 작은 통나무집에 모닥불이 타오르는 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의원님은 불꽃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덴마크에도 투명성을 요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수첩을 펴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첩을 덮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저는 이곳에 와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의심했었지만 이제 다른 나토 국가들이 왜 신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강력함과 속도 그리고 정확성을 믿게 되었고 덴마크의 결정권자들도 우리가 밝혀낸 진실 앞에 마주 서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안개 낀 아침 저는 코펜하겐에 돌아왔어요. 잿빛 하늘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질문들과 꼭 닮아 있었죠. 코트를 꼭 여미고 시내거리를 걸으며 날카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는 닐스 에릭센 의원님과 회계감사관 프레드리크 한센 씨를 만나 정부 결정의 진상을 더 파헤칠 예정이었었어요. 닐스 의원님은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정 근처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손을 흔들어 주셨죠. 옆자리에 앉은 프레드리크 씨는 날카로운 안경을 썼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앞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인사를 나눴었어요. 빨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닐스 의원님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쳤었죠. 무엇을 찾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레드리크 씨가 폴더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표지엔 기밀정부 국방 조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비밀 문서인가요? 제가 속삭였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외교적 이유로 프랑스 오로라를 우선하기 위한 정치적 메모가 담겨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됐고요. 페이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글씨로 낙서처럼 적힌 문구가 보였어요. 우선순위 프랑스와의 유대 강화 K9 자료 생략.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적었었어요. 투명성이 중요하다. 연필이 페이지 위를 쉼없이 달렸습니다. 닐스 의원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병사들과 납세자들에게도 불공평해요. 의원님이 테이블을 짚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프레드리크 씨는 주요 절차가 어떻게 생략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개 입찰도 기술 검토도 전문가 위원회도 없었습니다. 절차가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되풀이하셨죠. 저는 눈을 감고 덴마크의 텅 빈 훈련장을 떠올렸습니다. 포병 훈련 없이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가슴을 조였었어요. 저도 청문회에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국회 큰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밝은 조명이 네모난 나무 탁자를 비추고 있었고 기자들은 뒤쪽 좌석을 가득 메워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청석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속삭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쥐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었죠. 닐스 의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개회를 선언하셨습니다. 프레드리크 씨가 서류를 프로젝터 화면에 띄웠어요. 상하원 의원들과 장관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죠. 프레드리크 씨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투명성이 중요하다. 장관님들은 외교적 압박과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렸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국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웅얼거렸지만 방안은 불신의 기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보였죠. 수시간의 질의가 끝나고 닐스 의원님이 다시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다시 쓸 것입니다. 의원님이 다짐하셨죠. 앞으로 국방계약의 공정 절차를 보장할 것입니다. 프레드리크 씨도 피곤해 보였지만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미소를 지었어요. 숨겨진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펴고 적었습니다. 진실과 투명성이 승리할 때 모두가 배우고 성장합니다. 침대에 누워 덴마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 조사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진실과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강하며 솔직해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소리에 눈을 떴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차분해졌었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코펜하겐 시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려 책상에 앉아 수첩을 꺼냈었어요. 오늘은 덴마크가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는 날이었거든요.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으로 향했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이미 모여 계셨고 홀은 발소리만 가득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웅장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자 닐스 에릭센 의원님이 단상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의원님 뒤에 걸린 현수막에는 전면 공개, 완전 신뢰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준비했었습니다. 닐스 의원님이 방을 둘러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었죠. 방위 조달 계약을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새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잔물결처럼 퍼졌었습니다. 저는 펜을 두드리며 적었어요. 진실이 승리합니다. 투명성이 승리합니다. 한 번 더 적고 글자를 밑줄로 강조했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진실과 투명성. 다음으로 루카스 니고르 국방장관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장관님은 차분하고 진심이 묻어나는 분이셨습니다. 어젯밤 TV에선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를 존중하며 K9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한 기술을 존중합니다.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K9 자주포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이 샘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 빠르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대합니다. 진실이 승리합니다. 그 말이 우리 미래를 위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또 일어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모두가 이득을 봅니다. 전면 공개가 병사들과 국민의 신뢰를 쌓습니다. 목소리마다 방이 활기로 가득 채워졌었죠. 저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며 정직이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임을 깨달았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의장이 투표를 요청했었어요. 손이 하나둘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세어보았죠. 찬성, 찬성, 찬성. 새 법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었어요. 장내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승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환한 깃발 아래에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 셔터를 연신 눌렀고 사람들은 덴마크의 K9을 같은 문구를 든 피켓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줄로 걸어나가 봄바람을 맞았죠. 텅 빈 훈련장, 기밀 문서, 한국과 노르웨이에서의 시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단계가 오늘로 이어진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덴마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떠올리며 적었죠. 덴마크는 이제 한국의 놀라운 K9 기술을 존중합니다. 진실이 중요함을 증명한 한국의 엔지니어와 병사들을 존중합니다. 잠시 멈추어 제 메모를 바라보다가 큰 기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덴마크가 진실을 배웠습니다. K9과 한국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다. 미소 지었습니다. 제 기사는 의심에서 신뢰로, 은폐에서 개방으로 이어진 여정을 전할 거예요. 수첩을 덮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저는 지붕 너머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평온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위대합니다. 진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존중을 선택했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정직과 존중으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당당히 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